김구라 경제연구소. 사실 이제 지난주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조영구 씨를 이제 사실 이제 한 주간 이제 쭉 내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화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독점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 그 방송을 보시는 주식편을 이제 기다리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지난주에 주식시장이 이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조영구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 조영구 지금 있잖아, 무슨 하프리 저거 있잖아, 방송 저 완전히 저 구제불능인데 저 얘기를 왜 듣고 있냐고, 그래서 막 그렇게 사실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저 조영구 씨 때문에 기사가 엄청 많이 났고, 조영구 씨하고 제가 이제 걱정이 돼서, 왜냐면 제가 또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또 형수도 알고 뭐 아이도 알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영구 씨가 이제 주식으로 21억을 날렸고, 근데 이제 날린 건데 거기에 뭐 기사가 어떻게 나냐면, 주식으로 이제 21억을 이제 날린 거잖아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30억은 돈을 빌려줘서 아직까지 못 받은 거지. 근데 그걸 빌려준 돈까지 날린 것처럼 해서 무슨 51억 조영구 뭐 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은 자극적이네. 그쵸, 자극적이죠. 그러니까 21억은 어쨌든 간에 뭐 주식회사 이제 뭐 사실 날린 거 맞는데, 사실 이제 30억 정도는 이제 지인들한테 이제 채무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채권자가 돼서 이제 빌려준 건데 그 돈이 이제 회수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 뭐 근데 그거를 뭐 이제 망한 것처럼 해가지고 조영구 뭐 51억 무슨 뭐 깡통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니까 형수한테 엄청 한 소리 들었다 그러더라고. 이거 밖에 나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게 좋은 얘기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뭔 자랑이냐 지금. 그렇지.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네 남편 망한 거 아니야, 네 집 망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해가지고, 형 미안해, 괜히 또 나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말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또 그 형이 또 그러더라고. 아이 괜찮아, 뭐 어차피 내가 원해서 나간 거고. 한편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기가 돈을 엄청 많이 번 줄 안대요,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뭐 영국 클린도 하고, 영국 클린이 뭐 조영구 거다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뭐 행사 많이 하고 또 뭐 주식해서 얼마씩 날렸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 줄 아는데, 이번에 51억 작설을 놨다고 기사가 많이 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치근하게 봐서 도와주려고 하고 술을 사주려고 하고 뭐,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완전히 뭐 사실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열심히 살라고 응원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또 약간 긍정의 효과가 약간은 미비하나마 있다. 아니 그러면 그걸 본 사람들은, 30억 빌려간 사람들은 갚아줘야겠다.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사실 이제 그 저기 전처 때문에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한동안 저한테 돈 꿔달라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번 이제 기사가 나면, 사람이라면 그렇지. 이 상황에서 꿔달라고 하다가도 사실은 그게 목구멍까지 나갔다가도 이게 들어가는 게 사실 인지상정이고. 근데 또 그 중에 또 정말로 그 독사 같은 인간들은, 야 그래도 얘가 아직까지 돈이 있나 보네 하면서 이제 야 너 있잖아 31억 정도 남도 꿔줬는데 나 이렇게 친한데 나 몇백도 못 꿔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반면에 이제 갑자기 제가 재테크의 신으로 우리 집안이 갑자기 무슨 뭐 김구라자 글이 2.5억 투자해서 무슨 10억 대박 뭐 이래가지고 그런 기사가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부동산 편에서 한번 또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저도 사실 근데 까지긴 많이 까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옛날에 뭐 이제 천원 땅부터 해서 뭐 제가 그리고 또 옛날에 이제 인천 청라 그리고 이제 식사동 진짜 부동산으로 해서 진짜 정말 작살난 게 많은데, 요번에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이제 주식 수익률이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한참 좋았을 때가 이제 300 한 3, 40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떨어진 것처럼 지금 이제 290에서 300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한 14년간 인고의 세월을 거친 끝에 이루어진 거지, 지금 당장 뭐 이게 1, 2년 사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나저나 정말 지난주 아주 뭐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지지난주 사실 이제 유튜브 이제 주식 컨텐츠에서 시장이 약간 좀 변동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일단은 사실 AI 거품론이 사실 이제 월가를 좀 사실 이제 엄습해 왔다가, 사실 그 엔비디아가 그래도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이제 살짝 반등을 했다가 또 알고 봤더니 이게 매출이 어떤 그 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약간
뭐 외상으로 많이 준 느낌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가 있어서 아직도 이제 거품론이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AI 버블과 관련돼서는 일단 주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팔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분들은 아주 옛날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익률이 났는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에요? 워렌 버핏은 이쪽에 투자한 적이 없고 근데 뭐 여러 이제 펀드들 쪽에서 투자를 워낙 싼 가격에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중 줄일 수 있죠.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먹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터 틸이라고 대표적인 또 헤지펀드 투자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엔비디아 팔았다고 난리인데 이분이 엔비디아 팔아서 뭐 했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샀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팔고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서비스하는 업체를 샀으니까 AI 쪽에서 종목을 바꿔 탄 거지 AI를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로에서 1차하고 이제 종각에서 2차 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인데 그걸 너무 호들갑 떨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예전부터 보면 뭐 주가가 뭐 10배, 뭐 100배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하고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이 회계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문제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현형 비현형입니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3년짜리를 왜 6년으로 늘려서 감가상각을 하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매번 우리가 옛날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잖아. 업그레이드 해준 거 정도가 마음에 안 들어? 새 거 사. 성능이 넘사벽이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뭐 핸드폰도 아주 옛날 것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2, 3년 정도는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최신 기능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용 연수를 늘렸다고 해서 이게 회계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무언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3년, 6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준다면 이거 어떤 얘기예요? 그 회계상 투자라는 게 한 번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안 발생할 수 있는데 한 번 발생했을 때 엄청나게 큰 금액이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금액을 한 해에 떨어내면 그러면 그 해 실적이 완전히 망가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실적의 그 연속성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용 연수라는 걸 해서 해당 설비의 내용 연수가 뭐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3년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은 지금 다 나갔지만 무슨 얘기겠어? 네, 회계적으로는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렇게 분할해서 비용을 털어 나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그 마이킹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약간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뭐 100회를 출연하기로 했는데 내가 일단 돈은 먼저 받고 대신 그쪽에서는 어쨌든 100회분을 어쨌든 간에 뭐 나눠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장부상으로는. 그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보면 되네요. 근데 그거를 약간 요즘 같은 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런 이슈까지 이제 끄집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3년이면 망가지는데 왜 6년으로 했느냐인데 6년이 지나도 안 망가졌는데 그러면 왜 3년이라고 굳이 3년에 해야 되느냐라는 반문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 나름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엔비디아가 그와 관련된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하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 문제도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으로 직접 받지 않고 매출 채권으로 받고 있다라는 것은 돈이 안 도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잖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돈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돌다 보니까 지금 샘 알트만 같은 돈 못 버는 AI에다가 거기다가 돈 넣어가지고 우리 집 다시 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돈이 없는 회사가 이런 식으로 매출 채권으로 뭔가 메꾸고 있는 듯한 흐름이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75% 이익률이 나는 회사한테 매출 채권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큰 흐름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리가 이제 좋게 얘기했던 종목이니까 이게 AI 흔들리면서 삼성전자 이런 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나머지 업체들이 여전히 채권을 발행해서 계속 인프라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시장에서 도태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떨어질 가능성이 비교적 적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 붙어가는 혹은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구글도 붙어가고 뭐 오픈 AI도 붙어가는 삼성전자나 SK 실적이 갑자기 떨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거기다가 미국 종목에 대해서 우리나라 종목은 뭐 시장의 차이도 있지만
너무 싼 형편이다. 그래서 저는 뭐 뭐가 다시 싸다는 얘기예요?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거죠. 물론 시장 차이가 있으니까. 아,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싸고. 네네네,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이제 종목도 싸니까. 저평가됐다는 거죠. 네. 내년도에 삼성전자 100조, 지금 뭐 하이닉스 80조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위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총알을 파는 회사인데 그 이제 총알을 가져다가 총을 쏴야 되는데 뭐 사실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사실 이제 그 AI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AI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은 AI가 거품이 꺼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구글 제미나이 3가 오픈 챗GPT 5.0보다 훨씬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구글은 최근에 마구 삽니다. 지금 그 이제 워렌 버핏이 손을 놓긴 했지만 워렌 버핏의 펀드가 7조가를 구글을 최근에 산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피터 틸이 또 이 종목으로 옮겼고요. 구글은 최근에 주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제미나이 같이 서비스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쪽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거는 아직 약간 시장에서는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은 못 미치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킬러 앱이라든지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그 정도도 감당 못할 정도로 소위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이런 쪽이 어려운 상황 아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누가 뛰어들었습니까? 국가들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제일 큰 데이터 센터가 지금 SK가 만드는 울산에 만드는 7조 가량의 100메가와트 물량을 만든다고 하는데 UAE라고 하는 국가가 7기가와트 70배짜리를 만든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이제 순방과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건 뭐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UAE가 그동안은 엔비디아 걸 못 샀잖아요. 중국과 더불어서 중동이 못 샀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으로 가면 다 중국으로 빨려간다고 해갖고 중동으로도 안 팔았는데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이터 센터보다 70배 큰 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가도 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원래 계속 사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밑에 서비스를 하려는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7 밑에 돈 별로 없는데 최근에 채권 막 발행해서 뭔가 GPU 사다가 이 서비스 하려는 애들, 대여 서비스 하려는 애들 이런 애들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누구예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클라우드 사업에서 AI 쪽으로 옮겨서 하려다 보니까 최근에 이 오라클 쪽에 뭔가 신용 지표들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닌데 이런 업체들은 나중에 정말 2, 3년 내에 돈 못 벌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까지 위험하다? 이건 너무 나간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금리 인하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관세 때문에 이제 잡히지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이 약간 좀 침체된 뭐 이런 영향들도 있다고 제가 우리 저 미래에셋의 장의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돈 자랑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가족 예능을 하면요.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주식 방송 얘기를 하잖아. 내가 주식이 없으면 모르는데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번에 뭐 제가 이제 뭐 330% 정도 먹었다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제가 그 장의사라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요즘 이렇게 조금 많이 올랐는데 이거 조금 이제 정리하고 좀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제 그 양반 얘기가 주식이 상투에 파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깨만 팔아도 잘 파는 건데 사실 진짜 이게 시장이 위험해서 그런 거라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노이즈들이 나오는데 이건 항상 있었던 노이즈고 근데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그 노이즈가 무서워서 이걸 뺀다? 이거는 뭐 주식이 어떤 그 올바른 그 매매 기법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아 그래요?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근데 물론 그때 내가 무슨 진짜 영적인 뭐가 꽂혀가지고 안 돼요 당장 파세요 라고 했었으면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항상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래서 항상 10% 정도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미국 주식은 낙폭이 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내가 아 그래요 라고 했는데 역시 한 10% 이상이 빠졌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담대한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뭐 방송사의 CP 전화했더니 갑자기 막 앓는 소리 해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형 그게 아니라 뭐 올해부터 해서 뭐 내가 알토랑 같이 계속해서 코인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 해서 열심히 모아온 게 한 방에 다 날라갔다고 그래서 또 우는 소리 하더라고 근데 우는 애들은 항상 울어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러냐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약간 좀 담대하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지난번에 조영구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조영구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댓글 중에 제가 잠깐 본 거 연예인 걱정하지 말아야지 저러면서 조영구는 돈이 많어 조영구는 뭐 서민 코스프레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조영구 씨를 통해서 어떤 걸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냐면 이런 급한 마음을 먹지 마라 이렇게 정말 조변석계하고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라라는 그게 메시지지 무슨 뭐 조영구 제가 무슨 뭐 이미지 메이킹 해주고 그런 생각 전혀 없었고 조영구 얼굴에 뭐 똥칠하려고 한 것도 없었고 이런 걸 통해서 주식에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망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또 갈아타거나 뭐 징징대고 울고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시장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을 그런 깊은 뜻이? 그럼 그런 거 없이 그 방송을 해? 아이 다시 봤네? 그럼 안 돼. 아이 그렇게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방송한 지 지금 30몇 년 됐는데 내가 옛날에 진짜 뭐 잔챙이로 살았지만 언제까지 잔챙이로 살 거야? 안 그래요? 옛날엔 잔챙이였어요. 근데 사람이 진화라거나 최소한 퇴보하지는 말아야지. 그럼요. 그잖아? 엄청 진화했네. 그게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물론 운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돈 많이 잃었었어요. 제가 작살나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저는 남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종이 안 그러니 내가 날아갔을 때도 너한테 많이 울어. 일반 사람 같으면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맨날 전화하고. 비상장? 그리고 옛날에 있잖아 내가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는데 방송에 많이 나왔던 옛날에 이제 그런 펀드 상품을 파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근데 나 그분이 권해서 했어 그 당시에 근데 난 8천 정도 했거든 펀드를 산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그때 뭐 연예인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때문에 했는데 가지고 계속 징징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원금을 보전 받았어 나는 근데 징징 안 됐어 왜? 내가 투자한 거잖아 그렇죠. 그잖아 그래서 나는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회복했어요? 회복은 못했지.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내 주식 계좌에 포함이 돼서 지금 어쨌든 수익률이 290% 가까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은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그 종목만 믿고 가시면 근데 다만 이 상황이랑 별개인 종목들 있잖아요. 조영구가 갖고 있었던 그 무수한 종목들.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은 기업이어야죠.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좋은 가격에 사야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인 거예요. 그래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보니까 오늘 또 S-오일이 엄청 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종유한테 문자를 넣었죠. 야, 지금 어떻게 뭐 8%, 9%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S-오일 지금 뭐 좀 사야 되냐? 아니면 뭐 이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김종효 얘기가 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고환율 때문에 어쨌든 간에 원자재 들어오는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조금 이제 주는 거 외에는 사실 S-오일이 갖고 있는 그런 원대한 어떤 그런 비전 같은 거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오늘 조금 좀 들어갔는데 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환율 위험이 큽니다. 네, 지금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교환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내 돈하고 남의 돈을 교환하는 비율을 환율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 실효 환율은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양 국가의 물가 수준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환율을 볼 때 물가 수준까지 고려해서 단순한 환율 변화 말고 좀 입체적으로 보는 거네. 네,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한 환율인데 지금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는 원화가 최저치다. 아하. 이제 지금 뭔가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거 봐라. 환율 심상치 않다. 주식 망가진다. 뭐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부정론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환율이 당연히 이제 불편한 환율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 원화만 무너졌느냐? 엔화도 많이 무너졌던데. 엔화를 쫓아가는 중입니다. 지금 원화가. 원래는 위안화 추종성이 좀 더 강했는데 작년부터는 엔화 추종성이 강해지면서 아시아 대표 통화가 엔화가 됐고 엔화의 흐름에 자꾸 붙어가는 모습이에요. 커플링 현상.
네, 물론 엔화보다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같은 방향성으로 전 세계 통화가 모두 약세로 가고 있는 상태라면 이건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환율로 인해서 플러스 효과도 있고 마이너스 효과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비싸게 팔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플러스 효과는 이미 현대차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의 마진이 올라가는 걸로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왜 원화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지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업 요인. 기업이 그 수출을 막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걸 원화로 안 바꿔요. 그렇다고 하대? 네, 왜냐하면 당장 미국에도 투자해야 될 것도 있고 수출 대금 뭐 결제해야 될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다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체 국내 그 한국 계정으로 봤을 때는 돈을 벌었는데 이거 원화로 안 바꾸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몇 배 이상으로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주식을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이 자꾸 달러 매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 수지 적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일본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국내 아무리 뭐 저기 뭐 K 뭐 이래가지고 온다 한들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행 수지 적자에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수지도 적자에 그 다음에 경상 수지는 흑자가 났는데 이거를 원화로 안 바꾸니까. 아하. 그래서 정부가 이건 어디까지나 제 추정치인데 얼마 전에 그 에이펙 하고 나서 7대 그룹 수장들 불렀잖아요. 그때 이제 모두 발언하고 조금 이렇게 공개로 한 다음에 닫아놓고 이제 뭐 회의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회의 안에 분명히 이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좀 바꿔라. 기업들이 들고 있는 거 좀 해라. 우리가 아니요 매년 200억 불씩 계속 밀어내야 되잖아요 미국으로.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바꿔라. 그러면 우리의 전체 외환 수급이 빠져나가는 부분의 커버가 상당 부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마 1대1로 맞추진 못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국내에 투자하면서 들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라는 압력을 분명히 넣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또 오면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연기금액에 압력을 직접적으로 넣은 건 아닌데 연기금이 지금 해외 주식 엄청 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수익 엄청 났거든요. 이거를 줄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연기금은 우리 노후 자금인데 미국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데 우리가 달러 부족하다고 그걸 정리하라고 하면 국내 주식 투자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국내 주식으로 돌리지 않고 그 금액을 최소한 예를 들어서 달러 채권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 채권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되죠. 그동안 사실 외국 주식에서 이제 많이 이익을 본 거를 이쯤에서 좀 줄이고 다른 데 이제 안정성 있게 채권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 연 7%에서 8% 정도의 수익률만 내면 크게 무리 없이 계속 쭉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매년 그 정도의 수익률을 못 내다가 최근에 미국 주식이 완전 폭발하면서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완전 막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수익률이 전 세계 내놓으라는 펀드에 대비해서 엄청 떨어져요. 근데 한 몇 년 전부터 미국 주식 편입 비중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수익률이 완전히 되고 올라간 거죠. 거네. 그럼 그건 잘한 거고. 근데 현재 지금 구간에서 미국 주식도 약간의 뭐 변동성도 생길 수 있고 하니 현재 구간에서는 이익 난 부분에서 줄여가는 것 자체는 크게 또 무리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환율의 미세 조정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 환율이 분명히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요인만 있는 건 아니고 정부와 기업 쪽에서 약간 스무딩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툴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AI 이제 버블과 관련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여러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의 우려들이 있는데 근본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뭐 이때 갑자기 뭐 공포감에 자기가 들고 있는 거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고 먹었다면 그냥 본인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현금화하는 게 나쁘진 않다. 좀 수익이 많이 났다면 일정 부분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전체를 내려올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종효가 만약에 이제 권한다 이거야.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해외 주식이 이렇게 어쨌든 내가 먹었는데 지금 약간 좀 흔들려. 근데 이게 약간 변동성이 클 것 같아. 이럴 때 김종효 같은 경우는 한 100이면 어느 정도로 이제 약간 좀 현금을 어쨌든 팔아서 현금화할 것 같아요.
저는 한 20% 정도는 현금화할 것 같고요. 아, 20%? 그 20%의 대상 종목은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아닙니다. 소위 M7에 속하는 종목은 저는 팔 생각이 전혀 없고요. 팔아야 될 것은 최근에 국내에도 이제 막 이런 쪽에 미국 주식 연구하시는 분들이 늘다 보니까 미국도 저도 이름 처음 들어보는 그런 개별 종목을 투자해서 단기적으로 고수익 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민주식 같은 것들. 네, 뭐 밈주식일 수도 있고 산업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패러다임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군들을 새로 발굴해서 이제 고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종목군들은 밸류에이션이 비싼 종목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조금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사실 이제 뭐 삼성전자 뭐 얘기 있고 SO일이 많이 갔었는데 SO일이 조금 빠졌습니다만 SO일이 이제 이번에 빠진 거는 어쨌든 간에 원자재 가격의 상승. 러우 전쟁 끝날 것 같다는 얘기에 빠진 것도 있고. 아, 러우 전쟁 그 이슈는 뭐예요?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서 공급을 다시 좀 늘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러우 전쟁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공격 많이 받았잖아요. 석유 시설이. 근데 전쟁 끝나면은 그 석유 시설에서 다시 또 이제 막 생산 막 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고. 공급이 늘어난다. 그다음 오늘 유가 빠진 것도 있고. 그냥 고환율 때문에 오른 거고 SO일이 어쨌든 환율보다는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가서 오른 거죠. 그때 이제 정제 마진이 오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계속 여전히 오르고 있는데 정제 마진은 변함이 없는데 오늘 빠진 거는 유가 급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우 전쟁 끝나면 아마 러시아 쪽에 석유가 다시 또 공급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제 유가가 또 빠지면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줄 수밖에 없으니. 왜냐하면 마진 스프레드가 올라간 게 러시아의 공급이 줄어들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비싸게 사실 팔아야지 남는 게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김종현한테 오늘 SO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김종현가 환율 때문에 그랬는데 환율 영향도 좀 있고. 유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이제 얘기를 잘못 알아들었군요. 유가가 오늘 떨어져서 그래서 환율하고는 큰 상황이 환율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른 만큼 많이 붙여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을 줄이지 않으니까. 아니 그 환율과 상관이 없는 게 정제마진이라고 하는 거 석유 수급에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대신에 이제 유가가 떨어지면 들고 있는 석유 재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재고도 항상 분기마다 시가 평가해야 되거든요. 내가 산 가격하고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SO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 얘기가 이제 제가 오해를 뭐 잘못 이해했던 거고 SO일은 어쨌든 유가 급락이 급락의 이제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세일의 기회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저희는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가 6만 원대 초반이니까 여전히 뭐 가격에 있어서 이 정도 가격 빠진 걸 가지고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또 제가 생각하는 궁극적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더 담을 때는 맞죠. 대신에 더 담았을 때 그 매수 단가가 7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저는 그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사실은 OCI가 많이 빠졌어요. 네. OCI가 많이 빠졌습니다. 확 올라가다 OCI가 좀 변동폭이 큰데 OCI는 왜 그런 거예요? OCI는 최근에 이제 이 태양광과 관련돼서 미국 시장 쪽 종목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방향성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부 쪽에서도 밀고 가는 방향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말씀드렸던 OCI 추천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핵심은 중국이 구조조정하고 있는 것과 플러스 미국이 중국을 밀어내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 시황의 변화는 전혀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보유하시거나 더 빠지면 더 사셔도 된다. 다만 여기서 더 사는 핵심 포인트는 내가 산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더 사야지 내가 산 가격 위에서 사서 가격을 끌어올릴 이유는 전혀 없다. 요거는 이제 평단가는 이제 어쨌든 10만 원 미만으로 갖고 가는 게 가장 유리하다. 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가격이 뭐 10만 원, 9만 원대 후반 요 정도였으니까 저는 그 정도 아래로 내려온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어쨌든 간에 약간의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것은 이제 미국 내 어떤 그런 태양광 종목들이 급등락하면서 이제 같은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제 급등락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게 미국 종목이랑 은근히 붙어가더라고요. 원래 뭐 붙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또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 HL 만두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얘가 아주 기세가 좋더라고. HL 만두가. 네, 뭐 그때 2주 전에 말씀드렸던 HL 만두하고 신세계 둘 다 모두 많이 올랐는데요.
뭐 신세계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장기 투자는 아니에요. 짧게 한 2, 3개월 정도 보고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한 25만 원 내외인데 굉장히 빠르게 근접하다가 오늘 조금 조정받았는데 저는 뭐 한 2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고 있어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HL 만두는 제가 보는 가격은 PBR 한 배에 5만 5천 원 이상이에요. 그러면 4만 원 이하에서 사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위에서 추격해서 사는 건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종목은 인식 변화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종목이 자동차 부품주라고 하면 지금도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로봇, AI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하면 너무 싸죠.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그렇게 변하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근데 사실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인식의 변한 게요. 이 삼류 이미지를 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연예인들. 방송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저거 저 쌈마이야. 아 저거 저 낚가야 이러잖아. 그거 정말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잖아. 사실 이제 뭐 옛날 배우로 말하면 뭐 돌프 룬드그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 돌프 룬드그렌, 로키포. 돌프 룬드그렌 이런 사람들 그냥 B급 영화에 나온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약간의 스텔론급의 어떤 이미지로 가는 거 너무 힘든 겁니다. 안 됐지. 결과적으로 안 됐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제이슨 스테덤 같은 경우도 사실 액션 그 사람 이미지 많이 올라갔지만 그래도 사실은 미국에서는 진짜 A급의 탑 클래스의 어떤 더 왁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클래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B급 이미지 벗어내는 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HL 만두하면 우리는 만두하면 진짜 그 저기 그 한라 저기 뭐 이래가지고 저기 옛날에 그 저 정종 회장 그 저 동생으로 해가지고 저기 자동차 부품 만드는 애 아니야라고 3, 40년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네가 저희 그 로봇 만듭니다 이렇게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쪽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주차 로봇 같은 거 만들어서 그 주차 로봇으로 운영을 하면은 그 주차장에서 옆으로 이렇게 개처럼 이동해서 막 넣어주는 거 있잖아요. 2톤 이하의 차만 가능하지만 뭐 그런 거 만들어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앞으로 또 한번 얘기될 거긴 한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거지만 미국 차 수입이 우리가 원래 5만 대거든요. 그거를 풀고 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지금 우리 미국 차 3만 대도 수입 안 하거든요. 안 팔리지. 누가 사냐고. 근데 이거 왜 하고 갔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이 미국에서는 되고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물론 미국도 전체는 안 되지만 FSD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FSD를 테슬라가 풀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 차는 FSD를 못 해요. 근데 미국 차는 미국 안전규정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미국의 차를 조금 싸게 할인해서 만약에 갖고 들어오면 모델 3나 이런 것들 대거 우리나라에서 FSD 풀고 우리나라에서 돌릴 수 있거든요. 테슬라? 근데 우리나라 법으로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데 미국의 안전규정은 그대로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일단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GM의 슈퍼크루즈라고 미국의 자율주행을 미국에선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근데 슈퍼크루즈도 우리나라에서 풀었거든요. 슈퍼크루즈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되는 차가 캐딜락 딱 한 차종이에요. 그 캐딜락이 몇 대나 팔리겠어요. 잘 안 팔리지. 근데 중요한 건 그 슈퍼크루즈를 담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의 싼 차를 우리나라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 만들어 무슨 상관이에요? 거기에 부품 공급하거든요. 양사에 다. 테슬라에도 공급하고 GM에도 부품 공급. 그래도 미국 차는 별로 안 살 것 같은데. 저는 그 내가 저 옛날에 캐딜락을 샀었거든. 옛날에 캐딜락 제가 CT6 샀잖아. 가오는 있어. 근데 감가상각이 무지하게 떨어져. 사는 순간 떨어지는 차야. 그리고 감가상각의 극이 있어. 캐딜락 CT5V 있잖아. 이거는 1억 4천에. 그거는 있잖아. AMG 같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벤츠로 말하면. BMW M3죠. 아무도 사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만족으로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캐딜락이 잘 안 팔리는 차지. 에스컬레이드 빼고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저 김종인 씨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근데 형님 생각을 달리셔야 될 게 제가 9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9월 달 우리나라 전체차 판매 2위가 테슬라 모델 I예요. 테슬라니까.
근데 테슬라가 미국 차랑 지금 중국에서 만드는 차랑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야,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만도가 좋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캐딜락 사라고? 아니죠. 김종효가 여기서 이제 말을 줄이고 왜냐면 항상 김만이 뭐라 그래 녹화 시간 줄이자며. 아, 맞네. HL 만도가 어쨌든 간에 거기 이제 공급을 해서 좋아진다라는 얘기니까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좋고 로봇 관련해서도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AI 자율주행 관련주로 인식이 변할 수 있다. 아무튼 좋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어쨌든 간에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아직까지는 뭐 큰 흐름에 이상이 없으니까 오케이, 이건 가고. 현대차는 어때요? 현대차 지금 조금 빠졌거든, 주저앉았거든? 킵고잉. 킵고잉인데 지금 김종효가 지금 한 28만 원 목표 얘기였는데 그건 이제 수정했고 요즘 한 25만 원대로 주저앉았는데 요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단가가 내가 추가 매수를 해서 24만 원, 25만 원 위로 올라가면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예를 들어서 22만 원, 23만 원 정도까지 된다면은 그 정도 물량까지는 추가 매수해도 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구라 경제 여기서 오늘 주식편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